안녕하십니까. 이번 6기의 최종 회고의 발표를 맡게 된 모던에자일 6기의 회장 이재진이라고 합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6기 최종 회고의 콘텐츠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먼저 6기가 걸어온 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협업 방식과 기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 다음에 마지막 팀원 간의 회고를 각각 진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기가 걸어온 길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5기의 멘토 멘티와 그다음에 6기 메인, 그다음에 7기와의 멘토 멘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 3개월씩 진행이 되고, 실제로 여기서 지금 발표를 할 내용은 5기와 멘토 멘티 부분이랑 6기 메인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기와 멘토 멘티입니다. 저희가 맨 처음 모던 에자일에 들어오고 이제 23년도 6월에 모던 에자일에 들어와서 5기의 도움을 받아서 동아리 활동을 시작하게 됐고요. 저희가 이렇게 멘토의 도움을 받아서 맨 처음 시작하게 된 것이 바로 프로그래머스 코딩 테스트 문제풀이입니다. 이 프로그래머스 코딩 테스트 문제풀이를 통해서 자바스크립트와 좀 더 친해지는 시간을 갖게 되고, 자바스크립트를 좀 더 친숙하게 다룰 수 있게 된 후에 다음 과제를 진행했는데요. 이제 코딩 테스트를 하면서 GitHub에 있는 PR 기능을 활용해서 멘토분들과 함께 소통을 진행을 했고, 멘토분들이 내려주는 이제 피드백이나 혹은 조언 같은 것을 받아들이면서 습득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투두리스트 다시 하겠습니다. 이제 프로그래머스 문제풀이가 끝이 나고 투두리스트 개발 과제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 투두리스트 개발 과제는 본인이 이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어울리는지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과제였습니다. 이 프론트엔드와 백엔드에 대한 구성을 미리 선배 기수분들께서 만들어 주셔서 저희는 그거대로 적용을 시켜서 웹사이트 투두를 구성을 했고요. 백엔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 대표님께서 만들어 두신 백엔드 강의가 있는데 그거를 보고 구성을 하게 되어서 이제 맨 처음 하는데도 무리가 없이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이제 투두리스트가 끝나고 각자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로 나누어서 시작한 것이 바로 미니 프로젝트인데요. 저희는 이제 미니 프로젝트부터 모던 에자일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에자일 스크럼 프로세스를 적용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맨 처음 기획 회의부터 시작을 해서 그 기획 회의로부터 나온 백로그를 작성을 했고, 그 백로그를 기반으로 2주에 한 번씩 스프린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2주에 한 번씩 스프린트를 진행해서 총 한 달간 총 한 달간 미니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요. 이 스프린트가 끝날 때는 각각 회고를 진행하면서 스프린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미니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혼영만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먼저 메가박스에 대한 클론 코딩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이제 인원이 적고 조금 소규모다 보니까 혼자서 즐기는 영화관이라는 컨셉으로 진행을 했고요. 지금은 웹사이트는 남아있진 않지만 이런 구상을 했고, ERD 설계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제 테크톡이라는 강연을 진행을 했는데, 이 테크톡을 통해서 이제 본인의 CS 지식을 늘리고, 그리고 남들에게 본인이 공부한 CS 지식을 알려주면서 서로의 공부 능력을 향상시키고, 또한 발표 능력 또한 향상시키는 좋은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다음 6기가 이제 23년도 9월달 기점으로 미니 프로젝트가 끝이 나고 이제 6기 메인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 6기 메인 프로젝트는 크랩으로 시작을 했고요. 하나부터 조금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기 메인 프로젝트는 이제 1대1 채팅을 기반으로 한 게시판이라는 컨셉으로 진행을 했고요. 이제 ERD 설계와 기획 단계 모두 진행을 했고, 그다음 디자이너가 없어서 디자인이 없는 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이 밑에 있는 사이트로 들어가 보면은 실제로 저희가 구현해 놓은 사이트를 볼 수 있고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6기 메인을 진행하고, 원래는 3개월을 진행을 하고 이후 3개월에는 유지 보수 기간을 거치면서 이 프로젝트를 다듬을 생각이었지만, 중간에 운이 좋게도 저희가 이제 디자이너 팀이 합류를 하게 되면서 이 크랩의 기획을 조금 이어받아서 멘보샤라는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멘보샤 프로젝트는
새우를 그냥 튀기는 것보다 양쪽에서 빵을 붙여 튀기는 게 더 맛있게 만드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빵과 새우의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웹사이트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멘보샤는 누구나 멘토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누구나 멘티가 되어서 배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멘보샤는 소셜 로그인으로 간편하게 로그인이 가능한 사이트고 간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배포 일자는 3월 11일부로 배포를 진행할 거고 3월 11일부터 3월 31일 한 달간 테스트와 유지 보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도 팀원들이 남아서 함께 유지 보수를 할 예정이고요. 저희 멘보샤 프로젝트에 대해서 멘보샤 실제 사이트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자면은 이렇게 메인 페이지, 메인 인트로 페이지로 들어가면은 멘보샤가 어떤 페이지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는 스크롤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실제 멘토 프로필을 볼 수 있고 이 멘토 프로필에 접속해서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내가 이 사람과 채팅을 해도 괜찮은지 이런 신뢰를 줄 만한 정보들을 담을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멘토 게시글인데요. 멘토들이 이제 멘티, 그러니까 유저들을 위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습득한 정보들을 공유하는 장소입니다. 이렇게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을 공유하거나 혹은 본인이 알게 된 내용을 서로 공유하면서 이 정보가 필요한 멘티들은 해당 멘토한테 채팅을 걸어서 같이 멘토링이 시작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은 도와주세요입니다. 이제 멘토가 있다면은 멘티도 있겠죠. 멘티는 멘토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와주세요 게시판에서 글을 작성해서 나 이거 몰라요 라는 글을 작성하면은 이렇게 밑에 지금은 없지만 도와줄게요 댓글을 멘토가 달아줌으로써 그 해당 멘토와 채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저희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소셜 로그인으로 간편하게 로그인을 진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을 하면은 본인 프로필과 본인이 얼만큼 멘토 활동을 진행을 했는지 알 수 있는 척도를 알 수 있는 온도와 칭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작성한 후기나 게시글 같은 경우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가장 중요한 채팅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멘토나 멘티 도와주세요 게시글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멘토링을 하면서 사람들과 채팅을 통해서 실제로 멘토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것이죠. 채팅이 끝난 이후에는 이제 우측 상단의 버튼을 통해서 후기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6기가 걸어온 길이고요. 6기가 이제 미니 프로젝트, 메인 프로젝트 끝나고 이제 지금 현재까지 왔는데요. 저희가 이렇게까지 오면서 사용한 협업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협업 방식은 이렇게 6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사용을 했는데요. GitHub, 노션, 디스코드, 스웨거, 피그마 이렇게 6가지를 좀 사용을 했습니다. 먼저 노션입니다. 노션은 이제 6기가 모던 에자일이라는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정보를 저장하는 스토리지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자일 스크럼 프로세스를 사용하여서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실제로 백로그를 작성해 놓는 곳이 되었고, 그 다음에 스프린트 계획 회의를 할 때 사용하는 장소로 쓰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에 대한 기획 회의나 혹은 자잘한 기획 회의, 새로운 동아리원들을 뽑을 때 필요한 정보들이나 새롭게 습득한 내용들도 저장할 수 있는 장소로 쓰였습니다. 피그마입니다. 피그마 같은 경우는 새로 들어온 디자인 팀과 함께 이제 서로 소통하는 장소로 쓰였는데요. 디자이너 팀은 실제로 저희가 프로젝트에서 사용될 디자인을 해주는 장소로 쓰였고, 저희는 이렇게 이런 걸로 통해서 실제로 소통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맨 처음 기획 단계 이후에 실제로 API가 만들어지기 전에 저희는 피그마를 통해서 실제로 API 명세가 어떤 게 나올까라는 것을 예측을 해서 구성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일일이 글자를 써서 진행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떤 값이 실제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기 편했기 때문에 백엔드 입장에서도 쉽게 API를 구성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GitHub입니다. 저희는 Gitflow 정책을 채택해서 진행을 했는데 각 스프린트별로 아까 작성했던 백로그, 기획회의를 이후에 백로그를 작성하는데 그 백로그를 기준으로 알맞게 이슈를 생성을 했고, 그 이슈에 따라서 디벨로버로부터 이제 각자 기능을 분기시킵니다.
그럼 각각의 기능이 분기가 되면은 그 분기가 된 브랜치로부터 각자 기능 구현을 하게 되고 모두 기능 구현이 완료된 브랜치는 디벨롭으로 머지를 시켜서 이제 최종적으로 메인으로 끌어올린 다음에 버전업을 시키는 것이죠. 저희의 커밋 전략은 작업, 그다음에 샵 이슈 번호 작업 내용을 사용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이름은 없이 GitHub 자체적으로 프로필이 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고요. 이게 지금 저희가 사용한 커밋 컨벤션입니다. 다음은 API 명세서를 실제로 보기 위해 프론트엔드와 백엔드에서 사용한 이제 스웨거입니다. 스웨거에서 백엔드는 API를 만든 거를 스웨거를 통해서 프론트엔드에 전달을 해줬고 프론트엔드는 이거를 보고 실제로 API 기능을 구현을 했습니다. 스웨거가 편했던 거는 이제 스웨거를 통해서 기능이 구현되기 전에 실제로 이 기능을 테스트해 볼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디스코드인데요. 디스코드는 저희가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만날 때 회의의 장소로 사용이 됐고요. 또한 GitHub와 연동을 시켜서 PR이 날라올 때마다 알람이 뜨도록 설정을 해둬서 굳이 GitHub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디스코드를 통해서 PR의 알람을 받고 PR의 메시지를 남겨줄 수 있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협업 방식이었고 저희의 기술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론트엔드, 백엔드 디자인 팀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아니라 이제 각각의 팀의 팀장분들이 나오셔서 설명을 이어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에 프론트엔드 팀장을 맡고 있는 문동관입니다. 저희 프론트엔드가 사용한 기술 스택은 다음 화면과 같은데요. 먼저 언어와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자면 저희는 언어를 타입스크립트라는 스크립트 언어를 채택을 했는데 저희가 타입스크립트를 채택한 이유는 아까 회장님께서 제 API 명세서를 피그마에 작성한 것을 이제 보여주셨는데 그거와 같이 백엔드 서버에서 직접 내려주는 데이터 값과 프론트엔드 내부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내부의 값에 이제 타입을 보다 명확하고 명시적으로 저희가 나타내기 위해서 타입스크립트를 채택을 했고요. 다음으로 Next.js를 리액트가 아닌 Next.js라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한 이유는 리액트를 기반으로 한 Next.js는 SSR이라는 이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라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저희 멤버샵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나름 화면 전환이 잦은 페이지로서 화면 전환을 했을 때 유저 입장에서 빈 화면이 아니라 미리 어떠한 프레임 내에서 어떠한 데이터를 보여주겠다는 위치를 보여주고자 Next.js를 채택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라이브러리는 첫 번째로 스타일 컴포넌트를 이용했는데요. CSS 코드를 작성할 때 이제 한 컴포넌트와 한 폴더 내에 컴포넌트와 CSS 스타일 파일을 같이 넣은 뒤에 CSS 파일에서 이제 익스포트한 CSS 컴포넌트를 저희가 실제로 화면을 렌더링하는 컴포넌트 파일에서 임포트해와서 저희가 그걸 화면에 렌더링해주는 방식을 사용하기 위해서 스타일 컴포넌트를 채택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 데이터 패칭에 관련해서는 프론트엔드 쪽에서 가장 성능이 좋고 편리하다는 평이 나인 악시오스를 먼저 저희가 채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1대1 채팅 기능에서는 소켓 IO 클라이언트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실시간으로 백엔드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웹소켓 연결을 구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녁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에서는 미코이를 채택했는데요. 저희가 미코이를 채택한 이유는 애초에 미코이를 만든 회사와 리액트, 즉 저희가 리액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Next.j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액트와 미코이는 같은 회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호환성적인 부분에서 큰 기대를 가져올 거라 생각해서 미코이를 채택했고요. 실제로 저희는 대표적으로 카테고리나 로그인 상태 그리고 채팅 데이터를 미코이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엔 있지 않지만 버셀 또한 저희가 사용할 전망인데요. 버셀은 저희가 지금 관리자 페이지가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추후에 유지보수 과정에서 관리자 페이지를 버셀을 통해 생성을 하고 기존에 먼저 백엔드 서버에 존재하는 DB에 있는 데이터를 먼저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페이지 내부에서 실제 관리자 권한을 갖고 있는 유저를 따로 생성해 그 유저가 페이지에서 먼저 데이터를 건드릴 수 있게 그런 방식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이제 백엔드 팀장분께서 나오셔서 백엔드 기술 스택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6기 백엔드 팀장 이승우입니다. 먼저 백엔드 기술 스택 설명할 때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앱과 그런 것들은 타입스크립트랑 노드.js를 기반으로 한 네스트.js를 사용을 했고요. DB는 메인 DB로는 MySQL을 사용하고 채팅을 위한 몽고DB, 그리고 이제 토큰을 저장하기 위한 저장소인 레디스를 사용했습니다. 데브옵스로는 GitHub 액션과 도커 두 개를 사용을 했습니다. 먼저 ERD입니다. 중요하게 보셔야 할 기능 세 가지는 이제 유저와 게시판 및 댓글, 그리고 이제 채팅인데요. 부가적인 기능으로 뭐 신고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유저 랭킹, 아니면은 이미지나 멘토 리뷰 이런 쪽으로 ERD를 구성을 했고요. 다음으로 저희 도메인은 이제 메인 도메인 프론트 서버에 있는 거는 membership.kr이라는 곳에 지금 접속하시면은 바로 이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브 도메인은 백 서버를 쓰기 위해서 API를 앞에 붙여 api.membership.kr로 적용되었고요. HTTPS를 적용시키기 위해서 certbot이랑 그리고 렛츠 인크리프트 그리고 엔진엑스까지 설정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CI/CD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저희가 채택한 방식은 GitHub 액션과 도커를 활용하는 방식이고요. 먼저 개개인의 작업 브랜치인 이제 피처 브랜치에서 디벨롭으로 머지가 될 때 실행되게 되었고요. 저희가 기존에 있던 이제 소스 코드가 아닌 새롭게 추가된 소스 코드를 다시 도커 이미지로 재빌드하면서 이 이미지 빌드된 게 저희 백엔드에 있는 EC2 안에 컴포즈로 관리되는 이 하나의 컨테이너에서 네스트 컨테이너만 따로 빼가지고 이미지가 교체되는 식으로 동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술 아키텍처입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프론트 서버와 백엔드 서버를 모두 이제 백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membership.kr로 접근됐을 때 HTTP로 접근하든 S로 접근하든 무조건 앞에서 엔진엑스가 먼저 한번 막아줍니다. 그 후에 이제 네스트 소스 코드로 접속을 하고요. 넥스트에서 이제 백엔드 서버로 요청을 보낼 때도 마찬가지로 엔진엑스 certbot 그 컨테이너가 한번 막아줍니다. 그 이후에 네스트에 접근을 하고 요청이 어떠냐에 따라서 레디스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고 S3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고 몽고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MySQL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백엔드는 사실 기술적인 부분에서 앞으로 유지 보수 기간에는 아마 코드적 리팩토링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될 것 같고 그 후에는 이미지 저장 방식을 이제 레디스로 옮긴다거나 아니면 커스텀 에러 코드를 추가로 설정을 해서 아마 피드백을 계속해서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디자인 팀 팀장 입장 듣겠습니다. 네, 디자인 팀장 데이터 정현민입니다. 저희 우선 작업 프로세스는 이제 기획 유도 그리고 컨셉 아이디어 도출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컨셉을 구체화, 기능 분석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구체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전으로 돌아가 이제 기획 유도 컨셉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구체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컨셉 구체화된 것을 통해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를 진행하고 이제 그것이 인포메이션 아키텍처가 구축이 완료된 이후에는 로우, 하이 피델리티 그리고 프로토타입 그다음에 기능 구현, 약관 작성, 배포를 이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우선 기획 의도는 멘토라는 무겁게 느껴지는 단어를 이제 중화하고 조금 더 나아가 가볍거나 마이너한 취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진로 취업 등의 일반적인 문제까지 조언해주고 이제 해결해줄 수 있는 커뮤니티를 개발하고자 제작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전략 및 디자인 방향성은 멘토와 멘티가 서로 고민을 잘 해결해 나가는 것과 빵과 빵 사이에 낀 이제 새우와 대조해서 멘보샤를 컨셉으로 색상과 로고를 지정했습니다. 대부분의 연령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돼서 가볍고 깔끔하게 구성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컨셉 구체화와 기능 분석 인포메이션 아키텍처인데 컨셉을 이제 구체화하여 구현 가능한 기능과 더불어 이제 세부적인 기능 회의를 진행하고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를 통해 제작할 페이지를 정리하여서 아이디어를 전부 이제 취합했습니다. 다음으로 그리드 시스템은 우선 컨테이너 전체 사이즈는 131픽셀이고 다음으로 이제 마진 값은 50 그리고 거터 값은 28
픽셀로 구성되었고 그 시스템을 레이아웃 구성 시 간단하면서 효율적인 제작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다음으로 폰트 및 색상인데 이제 세오와 멘보샤 색을 연상시킬 수 있는 이제 진취적이고 젊은 느낌을 주기 위해 주황색 계열 색을 사용하여 메인 컬러로 지정하였고 서체는 이제 신뢰가 가는 깔끔한 프레텐다드로 선택하였습니다. 다음 심볼의 이미지는 저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멘보샤에 들어가는 새우를 간단하게 아이콘 형태로 일러스트로 표현하였습니다. 빵을 연상시키도록 정사각형을 이제 활용하였으며 곡선으로 이제 딱딱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을 완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서체는 이제 로고 타입의 서체는 산돌 거북이고 로고 타입을 이제 간단하게 그냥 표현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피델리티인데 이제 피델리티는 충실도 그리고 로우 피델리티로 이제 대략적인 레이아웃을 구성합니다. 이후에 이제 실제 사이즈가 구현되어 있는 정도의 완성도로 구성 요소를 채웁니다. 다음으로 이제 프로토타입입니다. 프로토타이핑을 하여 이제 실제 사이트를 활용할 때의 경험을 분석합니다. 페이지에 이동할 때 막히거나 헤매는 구간이 있는지 아니면 또 원하는 페이지를 최소한의 동선으로 이동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서체, 버튼, 사진 등의 크기가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팀장분들께서 다들 나오셔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기수에 이제 회고를 각자 한 명씩 나와서 할 텐데 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디자이너분들이 들어오고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프로젝트다 보니 역시 기획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긴장은 제가 더 많이 했는데 회장님께서 실수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회고를 말씀드리자면은 원래 회고는 좋았던 점, 배웠던 점이고 아쉬웠던 점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번에는 최종 회고다 보니까 그냥 쭉 흐름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제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그 기술이 꼭 이런 코딩이 아니더라도 어떤 기술을 가지고 그 프로젝트를 한 게 완전 처음은 아니지만 이 컴퓨팅 기술을 가지고 하나의 그 팀 프로젝트를 경험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좋았고요. 운이 좋게도 좀 중간에 제가 들어오게 되는데 좀 굉장한 기회를 통해 6기에 들어오게 되었고 기존의 팀원들도 되게 뛰어났었어가지고 적응하는 게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프로젝트에서 디자인팀이 합류하게 된 것 또한 우리 프로젝트에서 굉장히 큰 전환점과 큰 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슬슬 막바지에 왔다는 걸 실감했을 때 물론 저는 이제 많은 참여를 하지 못했지만 만약에 제가 지금까지 팀원들과 같이 해왔던 과정을 혼자서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전체적인 갈피도 잡히지 않을 것 같고 어떠한 이런 프로젝트를 할 때 필요한 삼박자 같은 요소들이 모두 비틀려진 과정과 결과물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6기가 진행했던 하나의 그 프로젝트라는 것은 그 모든 팀원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회장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일련의 결과물에 가까운 지점까지 도달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팀적으로 배울 수 있는 부분들, 즉 이제 협동, 토론, 그리고 또 의견 조율을 아우르는 의사소통과 전반적인 인간관계에 대해 깊이 고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 여러 기술 스택을 경험하고 또 이제 뛰어난 저희 프론트엔드 팀원과 공유하면서 부족한 점을 스스로 메꾸었던 부분이 기억에 가장 남는 것 같고 한 번의 경험으로 앞으로 다음 프로젝트 어떤 걸 진행할 때는 이 정도 견적은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준이 좀 희미하게나라도 잡힌 것 같아서 그 점이 좀 많은 배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살짝 아쉬웠던 점은 그 팀 프로젝트를 통해서 배운 점은 굉장히 많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팀원들 또한 저를 통해서 사소한 부분이라도 배우거나 아니면 가져갈 수 있는 점이 많은 팀원이 되고 싶었는데 이런 부분은 스스로 좀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져서 아쉽고 반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적인 실패를 또 발판 삼아서 오히려 다음부터는 팀원의 부담을 좀 덜어주고 프로젝트에
이전보다 좀 더 높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마인드셋을 갖추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본 이슈가 있어가지고 다시 나왔습니다. 계속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여러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동아리에 들어올 수 있다는 기회 자체가 저한테 주어졌다는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이게 생각보다 9개월이라는 기간이 긴 시간이다 보니까 그만큼 힘들었던 부분도 있었고 지치는 부분도 충분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하면서 내가 조금씩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구나, 혹은 내가 이만큼이나 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계속 알게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만족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고, 6기의 회장식을 수행하면서 부족한 점도 많고 남들에게 오히려 도움받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잘 따라와준 팀원에게 모두 다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처음부터는 아니었지만 중간에 디자이너분들께서도 합류하셔서 기존 프로젝트보다 더욱더 풍성하게 이게 진행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맨 처음 동아리 들어와서 이제 공부를 시작했을 때는 인원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별로 없었고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여러 인원들도 합류하고 협업도 다양하게 진행을 하게 되어서 굉장히 배울 점도 많았던 것 같고요. 이 동아리를 통해서 실제 실무에서 어떤 식으로 저희가 코드를 작성하고 개발을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좋았고요. 이게 그리고 단순히 개발만이 아니라 인간관계나 혹은 개발 외적인 요소에서도 좀 더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어서 굉장히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메인 프로젝트를 조금 아쉬웠던 점도 있는데요. 이게 메인 프로젝트를 2번을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 첫 번째 저희 동아리의 취지 자체는 메인 프로젝트는 한 번만 진행을 하고 그 하나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조금 유지보수를 해 나가는 방식인데, 이게 2번을 진행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경험적으로는 많은 경험을 해서 좋지만 아무래도 완성도 부분에서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나중에 계속 발전을 시켜서 더욱 열심히 하는 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에 분들이 다 대본을 준비해 오셨는데 이제 짧게 프리스타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벌써 6기수 마무리 날이네요. 처음에 재진이랑 이제 준혁이랑 시작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좋았던 점은 사실 코딩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게 사실 팀원들이 정말 잘 같이 해주고, 그리고 위키스 분들이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만둘까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사실 한 적도 있고 내가 아직 부족하구나라는 생각도 수없이 많이 했고, 근데 그때마다 이제 팀원들이 너무 잘 해줘가지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고, 늦게나마 이제 합류했지만 이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던 비호 형이랑 동건이 형에게도 너무 고맙고, 위키스 분들이 피드백 주는 거를 이제 최대한 많이 받아들이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기술적인 여유도 없어서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게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 지금부터 코드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이제 서버적인 부분을 더 공부를 해서 이제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백엔드 팀장으로서 뭔가 조금 더 알려드리고 이러고 싶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약간 너무 몰아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이제 마지막 때니까 되는 것 같아서 잘 따라와준 팀원들에게 이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모던 에자일 6기 팀원, 백엔드 팀원 정규입니다. 대충 말하고 들어가려 했는데 옆에 분들이 대본을 준비해서 저도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모던 에자일 이제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정확히 중간에 합류하기 한 3개월 전에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약간 친구들이랑 게임만 하면서 뭐 좋게 말하면 무직백수, 나쁘게 말하면 엠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좀 살고 있었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정보통신공학과 동기이자 이제 모던 애자일 2기인 현우가 개발 한번 해볼 생각 없냐라고 권유를 해줘서 아 그래 이제 여자친구한테도 좀 눈치가 많이 보여서 취업한다 말만 하고 이제 맨날 게임만 하니까 이렇게 좀 눈치가 보여서 그래 한번 이거 열심히 해보자 이거라도 한번 죽어라 해보자 해서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제일 처음 느낀 생각은 아 재밌는데 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걸로 한번 돈을 벌어보자라는 생각으로 정말 의지를 불태워서 진짜 누구도 저한테 뭐라 대충 한다라고 말하지 못할 정도로 열심히 했던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6기에 합류할 수 있는 진짜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정말 동경하던 동아리였는데 내가 여기 들어가도 되는 걸까? 일단 바로 오케이 하고 합류를 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프로젝트를 하고 아쉽게 엎어졌지만 두 번째 메인 프로젝트를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기까지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 마무리까지 정말 같이 서로 끌어주고 격려하면서 열심히 달려와준 팀원들 덕분에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 약간 수상소감 같아서 말하기가 조금 그런데 정말 6기 팀원들한테 정말 너무너무 같이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고요. 또 윗기수 분들 이름을 하나하나 다 말하면 2기에 현우랑 석호 형이랑 3기에는 수영이 형도 있고 승범이도 있고 4기에 현수도 있고 정말 진짜 연락을 잘 안 하던 친구들임에도 아니면 형들임에도 개발 관련으로 질문을 하면 정말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새벽이든 아침이든 기분 나빠하는 것도 없었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개발자가 되고 싶은 정비호로 인생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개발자 정비호가 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서 선배 기수분들에게도 꿀리지 않는 개발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6기 부회장 박준혁입니다. 네, 저는 이제 모던 애자일 활동을 하면서 이제 이런 웹 개발에 대한 툴이나 기술 이런 지식들도 정말 많이 배웠지만 이제 어떻게 학습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배운 것이 모던 애자일 활동을 하면서 배운 가장 최고의 지식이자 경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개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자기 주도적 학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스스로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는 학습 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모던 애자일 활동을 하기 전까지는 개발을 하고 싶다는 마음은 강했지만 내가 뭘 어떻게 배워야 하고 무엇을 배워야 할지 몰라서 되게 답답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에게 모던 애자일이 그 솔루션이 되었고 이를 통해서 제가 작게나마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그리고 이제 6기 팀원분들과 같이 개발을 진행하면서 서로 몰랐던 부분도 도와주고 또 이제 다른 팀원들의 이제 그런 다양한 생각을 듣고 또 저도 많은 부분을 배웠던 것 같고요. 또 이제 옆에서 팀원분들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이걸 이제 게을리하지 말고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동기부여도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런트랑 이제 디자이너 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소중한 경험이 될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초기에는 이런 팀 규모로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아서 소통이 조금 어색했었는데 또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팀원들과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감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던 애자일 활동을 하면서 이런 애자일 프로세스를 따르면서 개발을 했는데 이런 실전에서 되게 많이 쓰이는 프로세스를 따라서 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앞으로도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경험이 정말 지금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은 아니겠지만 정말 좋은 경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모던 애자일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저에게 모던 애자일은 이제 든든 국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제 든든 국밥이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이제 뜨뜻한 이제 국밥 한 그릇 먹고 나면은 하루 종일 이제 어기지지 않고 힘이 나는 것처럼 이 모던 애자일에서 팀원들과 함께 활동했던 시간들이 이제 저에게 든든한 밑거름이 되어서 앞으로 어떤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6기 디자인 팀장 정혜준입니다. 사실 뭔가 진짜 수상스러운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는 진짜 회고를 써왔는데 약간 좀 없어 보일 수 있지만은 처음에 좀 이제 승우한테서 그거를 받았어요. 제의를 받아서 디자인을 해주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그냥 가벼운 프로젝트인 줄 알았는데 이 여러 이 전공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랑 협업하고 또 기획부터 이 실제 서비스까지 배포하는 거를 보면서 큰 규모의 작업이라는 걸 좀 체감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게 이제 좋은 경험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배웠던 점은 이 기획부터 계속 차근차근히 프로세스를 거의 완전히 뒤집으면서 진행을 했잖아요. 그 프로세스를 밟으면서 디자인적으로 좀 웹사이트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좀 알고 그리고 컨셉을 시각화하고 구체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게 됐고 그리고 특히 좀 구현 가능한 기능들, 그러니까 프론트나 백엔드 쪽에서 구현해줄 수 있는 기능들을 이제 종합을 해서 심미적으로 어떤 표현 방법을 써야 잘 이제 이쁘게 만들 수 있을지 그런 것을 이제 고민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좀 익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각 상황에 대해서 뭐 효율적인 디자인을 찾는 부분도 좋았던 것 같고 큰 배움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는데 중간중간에 좀 더뎌지는 진행 상황이 좀 더뎌질 때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 디자이너 사람들한테 좀 힘들었던 것 같고요. 또 이 사실은 좀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좀 더 이 디자인팀 내부에서 더 많이 소통을 해서 작업물을 더 원활하게 잘 뽑아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그렇게 이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좀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이제 면접을 졸업하고서 면접을 다니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제가 면접을 보면서 이 포트폴리오에 이제 멘보샤 프로젝트를 넣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직종의 사람들, 그 개발자분들하고 협업했던 그 경험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저 면접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면접관분들이 되게 좋게 봐주셨던 경험이 있어서 확실하게 이게 도움이 된다. 활동을 열심히 하시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지기수 분들도 많이 이제 열심히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디자이너 필요하시면 말씀 주세요. 저라도 하겠습니다. 디자인 팀원 정현민입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효준이한테 이제 제의를 받고 이제 동아리에 들어오게 된 건데요. 이제 저는 완전 웹 디자인 이쪽에 아예 무지했고 이제 웹 제작 이런 것도 완전 무지한 상태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제 웹 제작이 굉장히 뭔가 되게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되게 뭔가 바쁘게 움직이는 거를 알게 되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동아리를 진행하면서 좀 이렇게 원활하게 이제 작업을 진행하거나 이러지 못했어가지고 제가 이제 완전 모르는 상태로 왔다 보니까 뭔가 기초 지식도 없고 해가지고 좀 많이 더뎌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이제 사이트 만드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좀 많이 그래도 좀 배우면서 작업지도 왔고요. 그리고 저랑 사실 이게 그리드를 짜거나 이런 쪽은 저한테 맞지 않는 길이라는 걸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웹 디자인을 하더라도 아마 그래픽 쪽으로 제가 작업을 계속 이어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기 디자인 팀원 선수입니다. 저는 이제 효준이한테 이제 제의가 들어와서
맨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제 프로젝트 이제 모던 에자일이라는 이제 그거를 듣다 보니까 이게 되게 스케일이 좀 많이 크구나. 이제 좀 방심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이제 많이 생각을 했고요. 이제 맨 처음에 기획을 했을 때 저희가 좀 기획을 되게 짧게 가졌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이제 빵꾸가 나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거 수정하느라 이제 다시 기획을 다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 부분에서 좀 많이 좀 힘들었습니다. 그 약간 실기수 분들한테 약간 조언을 주자면 기획은 엄청 탄탄해야 돼요. 이거 탄탄하지 않으면 다시 이제 엎어버립니다. 다시 엎고 다시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또 시간이 뺏기고 또 이제 개발하면서도 촉박하실 거예요. 그런 것 좀 이제 기획에 좀 많이 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요. 저는 이제 원래는 저는 좀 UI 쪽을 갈 생각도 있긴 했지만 약간 개인 프리랜서 쪽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긴 하는데 맨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이제 UI를 할 수 있어 개발자분들이랑 이제 직접 할 수 있어가지고 되게 많이 좋았고 처음에 이거 의사소통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많이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개발자분들도 디자인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그때는 몰랐고 이제 되게 얕으실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좀 더 이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부분도 이제 많이 고민을 했고 이제 저도 이제 개발자에 대한 이제 처음 개발자분들과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개발자에 대한 이제 지식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좀 개발자들이 이제 용어를 쓰시면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여기 이제 팀원분들이 개발자 이제 팀원분들이 이제 좀 설명 쉽게 해주셔서 이제 되게 이해를 많이 했고 개발자들이 이런 방식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개발하는구나라는 걸 이제 많이 알았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좀 제가 이제 좀 많이 이제 졸업 작품 끝나고 이제 좀 텀이 있다 보니까 약간 해이해진 경우도 있고 그것 때문에 좀 제가 좀 제 기준에 맞는 이제 스트레스 좀 많이 받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 상태도 많이 안 좋아지면서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작업 속도도 젖어지고 이제 디자인 분들이랑 이제 의사소통하는데도 이제 약간씩 개인 의견 차도 있고 개인 일정이다 보니까 그거에 또 이제 좀 신경 쓰는 부분도 많아서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쉬웠고 또 이제 여기 와 이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배웠던 점은 이제 저는 일단은 원래는 피그마를 사용했는데 졸업 작품 때문에 믹스라는 도메인 시스템을 이제 사용을 해야 하다 보니까 피그마에 대한 기술이 이제 많이 까먹은 상태여가지고 이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자기 개발을 좀 할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얻었고 이제 좀 더 저를 좀 이제 디자인 쪽인 감각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이제 발판이 되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아직은 취업 쪽은 천천히 생각하면서 개인 작업을 할 거라 이제 피그마 이제 스킬도 이제 많이 얻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개발자에 대한 용어를 어느 정도 모던 에자일 통해서 많이 얻어서 되게 좋았고 이제 팀원들과 이제 차근차근 이제 작업해 나가는 이런 기억들이 아직도 생생히 남아 있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회고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상으로 저희의 6기 최종 회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